네,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선생님 심준희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우리 과학 네 번째 단원이었던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거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단원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요.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았던 야생 수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과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진은 야생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옥수수입니다. 자, 이것은 또 지금 우리가 먹는 옥수수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가 지금 먹는 수박이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먹는 옥수수도 역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은 아니죠. 그리고 가령 바나나요. 지금 바나나 역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야생 바나나에는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가지고 씨가 내려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죠. 그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를 심어서 수확하는 바나나가 아닙니다. 흡바라고 하는 바나나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심으면 원래 바나나가 그대로 복제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식물을 번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야생에 있던 이런 식물들을 사람들이 먹기 좋게 또 더 잘 재배가 되게 더 생산성이 많게 이렇게 식물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품종 개량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자라는 원래 야생 바나나에는 단단한 씨가 있습니다. 이런 바나나를 씨가 없고 더 크고 맛있는 바나나로 바꾸고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인간이 이용하기 편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품종 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품종 개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그 품종 개량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이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콜라비, 브로콜리, 케일, 방울양배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야생겨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요 품종을 다 개량해서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많은 채소, 과일, 그 다음에 꽃집에 있는 꽃들, 그 다음에 사실은 농장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기를 섭취할 때 하는 가축들도 사실 이렇게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지면요. 인간이 조금 더 이용하기가 편하고 재배하기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맛도 더 좋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긴 한데요. 이것은 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가령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식물이 본래의 특성을 잃고 그 유전자가 이제 조작되면서 이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또 해를 끼칠지 모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이런 유전자가 굉장히 적어짐으로써 이게 병에 취약해지는 그러한 그런 반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면서 선생님이 간단히 비주얼 싱킹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식물을 이루고는 세포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식물 세포는 이 가운데 보이는 붉은 거 있죠? 이게 바로 핵이고요. 세포 핵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이 세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포막과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두텁게 벽을 치고 있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세포핵과 세포막 사이에 이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한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씨가 퍼지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민들레에 가깝죠. 그죠? 이런 것은 바로 바람에 날려서 퍼지고요. 여기 우리 벨크로의 원료가 되었던 도깨비 고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이렇게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포도, 감 이런 것들 먹기 좋은 그런 과일들은 동물에게 먹힌 뒤에 동물의 똥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자리에서 또 번식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거치죠.
자, 그 다음 우리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식물 한 그루를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예, 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가장 중요한 기능, 예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꽃잎과 꽃받침, 그리고 암술, 수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꽃잎, 꽃받침, 암술, 예, 수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거쳐서? 그렇죠. 수술에 있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이 과정, 즉 꽃가루 바지죠.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꽃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열매는 씨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잎입니다. 잎.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광합성과 증산작용이죠. 빛과 물,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녹말과 같은 형태의 양분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잎의 역할, 광합성의 역할이었고요. 잎에 도달한 물이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한다는 것. 요거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줄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백합을 잘라서 줄기가 물이 이동하는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녹색 색소에 담궈놓은 백합의 줄기가 빨간색과 녹색에 이렇게 점들로 박혀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든 양분을 식물 전체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네,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서 식물을 어떻게 하죠? 식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뿌리털을 이용해서 무엇을? 물을 흡수합니다. 또한 양분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또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바로 뿌리가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증산작용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잎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요 부분이 잎의 기공들이에요. 여기가 공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물들이 이렇게 수증기 형태로, 기체 형태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증산작용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을 잃는 세포예요. 이거 지금 우리 과학 실험 관찰책 42쪽, 43쪽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식물을 잃는 세포를 보면요. 식물을 잃는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 퍼지고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부터 퍼지고 동물에게 먹힌 후 똥과 함께 퍼지는 즉 열매를 퍼뜨리는 방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의 각 부분에 하는 일 다시 한번 실험 관찰책에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꽃 요거 있었죠, 그죠?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씨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씨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곤충이나 새나 바람, 물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충매화, 조매화, 풍매화, 수매화 이런 식으로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네, 열매가 하는 일은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잎은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하는 거죠. 광합성은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요. 뿌리로 흡수한 물을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줄기가 하는 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백합을 그 줄기를 가로로 자른 단면이었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이 줄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요 가운데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고추의 뿌리였죠. 그 다음에 요게 파처럼 그런 원뿌리가 없이 쭉 흩어진 수연뿌리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땅 속으로 뻗어서 식물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뿌리털로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과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요, 뭐 별건 없고요. 아까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이 42쪽과 43쪽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과학 실험관찰책 42쪽과 43쪽을 꼭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했던 걸 함께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4쪽과 45쪽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식물의 구조 기능의 마무리 문제를 여러분 푼 거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